안녕하세요. 기아 13차시 디딤 영상 벡터의 덧셈과 뺄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벡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값이고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배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일반 숫자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벡터들을 더할 때 분명히 크기만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이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벡터, 화살표라고 하는 것들, 벡터를 어떻게 더하는지, 그리고 빼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벡터의 덧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 벡터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벡터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벡터 B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건 시점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만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벡터 B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옮겨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화살표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약속을 해볼 건데요. 마치 여러분들 여행 떠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요 지점, 여기 지점에서 일단 출발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지점에서 우리가 이 두 화살표를 함께 같이 고려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화살표 벡터 A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 다음에 두 번째 벡터가 이제 더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거냐면 요 벡터를 그대로 또 다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두 화살표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벡터 A의 시점으로부터 두 번째 벡터 B의 종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마치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벡터의 덧셈은 두 화살표를 순서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벡터 A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것을 마치 이 화살표를 따라서 그대로 여행을 하듯이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거를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처럼 벡터의 덧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이렇게 첫 번째 벡터의 시점에서 두 번째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화살표로 약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을 삼각형법이라고 불러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편의상 삼각형을 그리는 모양대로 따라 그린다라고 해서 우리는 삼각형법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벡터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벡터를 더할 때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화살표를 꼬리 물면서 이어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벡터의 종점이 첫 번째 벡터의 종점이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되는 순간에서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만약에 시점과 종점을 살려서 적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 벡터 A를 벡터 A, B 이런 식으로 하고 벡터 B를 벡터 B, 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벡터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 AC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호로 봐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상황을 편의상 꼬리물기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기호로 봤을 때는 꼬리물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쪽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은 상황, 그래서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점이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요, 벡터 AC
양쪽 끝에 있는 이 문자들만 살아남고 가운데에 있는 문자는 사라지는 듯이 마치 그냥 만나서 소거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이와 같이 꼬리물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가운데 중간 지점은 없애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만 남기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덧셈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셨을 때 꼬리를 물어가면서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첫 번째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우리는 합벡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점의 위치로부터는 자유롭죠. 크기와 방향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벡터 B라고 하는 두 번째 벡터를 얘를 그대로 옮겨서 A의 시점으로 옮겨간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애매하게 옮긴 거는 빼고요. 이렇게 시점, 명확한 점으로 옮긴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요. 옆쪽 그림,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벡터 A와 벡터 합, 그리고 이제 옮겨간 벡터 B를 봤을 때 시점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연장선 보도선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그었을 때 합벡터는 이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모양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점이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벡터에 평행한 보도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벡터를 합벡터로 약속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림은 사실상 삼각형법이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시점이 일치할 때는 굳이 이걸 다시 옮겨가면서 우리가 굳이 이제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라서 평행사변형법 같은 경우에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고요. 이걸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을 해봤을 때 공통 시점을 A라고 두고 벡터 A의 종점을 B, 벡터 B의 종점을 D, 그리고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끝점을 C라고 표현을 했을 때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 이런 식으로 시점이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벡터 AC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어떤 벡터를 생각한다? 그쵸, 공통된 시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를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편안한 방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벡터의 덧셈의 연산 법칙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좀 특이한 벡터 두 가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영벡터와 역벡터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내용들을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편의상 시점을 A, 종점을 B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영벡터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삼각형법 같은 그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점으로부터 그 영벡터라고 하는 걸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영벡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그쵸?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로 배웠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벡터를 여기에서 그려준다 라고 하면 다시 B라는 점을 찍어서 이 점 자체가 영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벡터의 시점에서 두 번째 벡터의 종점으로 나아가는 벡터인데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이 다시 B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더했을 때는 A 벡터 그대로가 나오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걸 기호 표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벡터 A를 벡터 AB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벡터 AB에다가 영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니까 벡터 B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꼬리물기 상황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꼬리물기의 가운데 점들은 사라지는 느낌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벡터 AB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벡터 A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벡터를 더하게 되면 어떤 벡터에 영벡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실수의 덧셈에서 0을 더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 더하기 0 하게 되면 뭐 나오죠? 그쵸? 2라는 원래 자기 자신 값이 나오잖아요. 요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벡터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덧셈에 있어서 숫자의 0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역벡터를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시점을 A, 종점을 B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벡터 A, 그러니까 역벡터는 뭐라고 했어요? 그쵸?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벡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A랑 B라는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벡터 BA가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벡터를 종점에서부터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서 A로 도착하는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0벡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벡터 AB 더하기 벡터 BA와 같아지니까 꼬리 물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벡터 AA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0벡터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약간 좀 우리 마이너스 음수값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얘 0 나오잖아요. 이거랑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그냥 0 이렇게 적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벡터랑 벡터랑 연산했을 때 갑자기 방향이 사라지고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연산은 항상 결과도 벡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0벡터라고 적어주는 거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0벡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덧셈에서 실수의 0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벡터 A는 그 벡터의 덧셈에서 실수의 음수값과 유사한 느낌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뭔가 지금까지 봤을 때 벡터의 덧셈이 뭔가 그 문자의 덧셈 또는 실수의 덧셈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덧셈에서 성립하던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이 있었죠. 교환 법칙이라든가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랑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번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의 종점 B에서 방향과 크기가 일치하는 같은 벡터 B를 표현해낸 상황이고요. 그 다음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A를 그린 상황이에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벡터 A를 먼저 따라간 다음에 그쵸, 벡터 B를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출발지와 그 도착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벡터를 그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벡터 A를 쭉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 종점에서 벡터 B를 쭉 따라가요. 그러면 생기는 이 시점과 종점,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어줬을 때 이게 바로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거고 이걸 우리는 삼각형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결과적으로 벡터 AC가 나온다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근데 벡터 B 더하기 벡터 A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벡터 B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벡터 A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자, 그럼 또 C라는 점을 도착을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 A로부터 마지막 도착점 C로 가는 벡터를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벡터 A 더하기 벡터 B나 벡터 B 더하기 벡터 A나 둘 다 벡터 AC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둘은 같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벡터의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와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벡터 A, 벡터 B, 벡터 C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생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벡터 A 따라가고 벡터 B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도착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생각하는 게 벡터의 덧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B는 이렇게 벡터 AC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벡터 AC에다가 벡터 C를 더하는 상황이니까요. 또 이 종점에서 벡터 C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착점이 D가 나왔고요. 그럼 처음 스타트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가 결과적으로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하나의 벡터와 C라는 벡터를 더한 결과가 되겠다. 즉, 왼쪽의 결과는 벡터 AD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C부터 먼저 계산해 보려고요. 자, 그럼 벡터 B를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도착점에서 벡터 C를 따라서 쭉 가요. 그럼 우리는 B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D라는 지점에 도착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B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하는 벡터 BD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B 더하기 벡터 C는 벡터 B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벡터 A 더하기 요 합벡터를 한다는 것은 A 벡터를 먼저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BD 벡터 요 벡터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하는 벡터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결과값은 벡터 AD가 나온다. 아까랑 동일한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덧셈에 있어서 앞쪽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 거를 계산하나 뒤쪽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랑 계산하나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벡터의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마찬가지로 성립하니까 마치 문자를 계산하듯이 벡터의 덧셈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이제는 벡터의 뺄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 실수의 덧셈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내용부터 다시 떠올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아니면 2 빼기 2라고 하는 이 실수의 뺄셈도 3 빼기 2로 들어볼게요. 자, 3 빼기 2라고 하는 실수의 뺄셈이 벡터의 뺄셈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3 빼기 2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3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그쵸? 서로 같죠? 둘 다 둘 다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뺄셈이라고 하는 것을 연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덧셈의 반대 연산으로서 음수를 더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도 상당히 유사하게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가 벡터의 입장에서 이 음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벡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뺄셈을 덧셈에 음수를 더하는 거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는 상황, 즉 역벡터를 더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역벡터를 더하는 상황으로 덧셈으로써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벡터의 뺄셈을 정의한 방식이고요.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 A, 벡터 B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벡터 A 빼기 벡터 B를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럼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는 게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의상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나머지 보조선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벡터 A와 벡터 B 또는 마이너스 벡터 B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럼 벡터 A는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벡터 DC가 벡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벡터 B는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벡터 B가 이렇게 벡터 AD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벡터 B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 벡터 CB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를 생각한다면 벡터 A를 따라서 간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B를 따라서 가는 것을 생각하면 D에서 B로 가는 벡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벡터 DB 이게 결과적으로 차 벡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 보조선 부분 날려버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벡터 A 빼기 B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떼서 그려볼게요. 자,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를 우리는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빼는 벡터의 종점에서부터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결과는 뒷 벡터의 종점에서부터 앞 벡터의 종점으로 향하는 벡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이해하는 느낌이고요. 자, 이것을 기호의 관점에서 기호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벡터 AB 빼기 벡터 AD 이렇게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뺄셈을 벡터 DB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시점이 일치하니까 요 똑같은 거 일단 지워주고 거꾸로 읽어준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DB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마치 똑같은 거 서로 상쇄시켜주고 거꾸로 읽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벡터의 뺄셈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선생님은 또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냐면 지금 벡터 A, B 빼기 벡터 AD라고 하는 것은 B에서 D를 빼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B에서 D를 빼버리는 거죠. 근데 벡터 DB라고 하는 것은 점 D를 버리고 B로 가는 벡터죠. 빼버린다, 버린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에서 D를 빼버리면 D를 버리고 B로 가는 벡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언어 유희처럼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알려주셨고 선생님이 EBS 인강을 참고했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읽어나가는 느낌 또는 빼버리는 언어에 비슷한 느낌 어떤 거로든 이 뺄셈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계산한다.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한다? 그쵸, 역벡터를 더하는 거로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뒤에 벡터의 종점에서 첫 번째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이러한 새로운 벡터를 벡터의 뺄셈으로 약속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하나의 벡터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뺄셈으로 쪼개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시점이 A로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시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벡터 AB 빼기 벡터 AD가 벡터 DB가 나오는 거 맞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P라는 새로운 점을 잡아서 벡터 PB 빼기 벡터 PD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벡터 DB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뺄셈을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뺄셈으로 표현할 때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쪼개서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이 상당히 문제 해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특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점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주 활용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이것을 약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벡터의 분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레벨 3 파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1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벡터의 덧셈을 모눈 종이를 통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벡터 A, B가 다음과 같을 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그림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벡터의 덧셈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점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쵸,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평행사변형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를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선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선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우리 어떤 벡터를 합 벡터로 약속하기로 했었죠? 그쵸? 두 벡터의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대각선 벡터를 우리가 합 벡터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벡터를 그려주고 요거를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모양을 보니까 아예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벡터 서로 같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같은 벡터를 생각할 때는 시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쵸. 시점은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옮겨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B랑 똑같은 벡터를 한번 벡터 A 쪽으로 옮겨 그려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벡터 A의 종점에서 벡터 B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의 덧셈 이렇게 꼬리물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그대로 여행했을 때 그 처음 시작점에서 종점으로 연결하는 벡터를 그려주는 느낌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요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벡터의 뺄셈을 그려볼게요. 두 벡터 A, B가 다음과 같을 때 A 빼기 B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의 종점에서? 그쵸? 벡터 B의 종점에서. 그러니까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의 종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가 벡터 A 빼기 벡터 B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예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벡터를 옮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벡터의 뺄셈을 보통 시점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려줬었으니까 이번에는 벡터 B의 시점에 벡터 A랑 똑같은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하는 것은 벡터 B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으로 향하는 벡터라고 했었으니까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의 종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파란색 벡터가 바로 벡터 A 빼기 벡터 B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뺄셈 정의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호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2의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기호로서 다루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특히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식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해가지고 3개 내지 4개의 벡터의 덧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벡터의 덧셈에서 연산법칙 기억나세요? 그쵸? 교환법칙, 결합법칙 순서를 바꾸어도 되고요. 뒤에 거 먼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봤을 때 두 번째 벡터와 세 번째 벡터를 보게 되면 꼬리물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꼬리물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이것을 마치 지워주는 느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합법칙에 의해서 뒤에 거 먼저 계산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 DB 더하기 벡터 AD 이런 식으로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뭔가 꼬리물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환 법칙을 좀 적용해 볼게요. 순서를 바꿔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벡터 AD 더하기 벡터 DB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꼬리물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중간에 그 연결지는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벡터 AB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두 벡터가 꼬리물기 상황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꼬리물기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벡터 AC 더하기 벡터 DA 더하기 벡터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벡터 AC 더하기 벡터 CD 더하기 벡터 DA 이렇게 바꿔보게 된다면 지금 꼬리물기 상황이 연속으로 두 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 D, 그 다음에 C와 C, D와 D 이렇게 꼬리물기 상황이 등장했으니까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게 되면 벡터 AD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꼬리물기 상황으로 계산해주면 벡터 A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0벡터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상당히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0벡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통 기출문제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합과 차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벡터 문제에서는 상당히 정육각형 그림이 자주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육각형을 기본적인 성질들을 아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각선들을 그어주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점들로 대각선을 그어주게 되었을 때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6개의 삼각형이 다 정삼각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진 않지만 나머지 다른 대각선 있죠. 요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이 변과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지금 빗변의 길이가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쪽 길이 1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쪽 높이는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 요 반쪽짜리 길이는 2분의 루트 3인데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30도, 이쪽 60도, 이쪽 60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들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정도로 기하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도형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벡터 A와 벡터 B를 표현해 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벡터 DF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를 표현해 보래요.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여기에서 벡터 D5로 간 다음에 벡터 OF로 가게 된다면 시점의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도착지로 가는 벡터 DF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벡터 DF를 아까 선생님이 레이저로 표시했던 것처럼 벡터 D5에다가 벡터 OF를 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각각 A와 B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벡터 D5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벡터예요. 자, 근데 정삼각형 6개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방향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D5는 벡터 A랑 같은 애입니다. 자, 그 다음 벡터 OF를 보게 된다면 요런 벡터죠. 자, 근데 요거는 벡터 B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니까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역벡터를 더하는 건 우리 뺄셈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벡터 CD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를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벡터 CD라고 하는 것은 C에서 O를 거쳐간 다음에 D를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벡터 CO 더하기 벡터 O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자, 근데 벡터 CO 같은 경우에는 벡터 B랑 크기는 같지만 정반대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B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 OD를 표현해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리저리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가 레벨 3에서 배우게 되는 벡터의 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OA, OB 각각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한 상황이에요. 자, 벡터 DC를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자, 벡터 DC랑 똑같은 벡터를 생각해보면 물론 얘도 아까처럼 표현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보려고요. 설명 방식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자, 벡터 DC를 또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 A, B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벡터 A의 종점에서 벡터 B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으로 간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줬을 때 요 벡터를 여러분들이 벡터 B 빼기 벡터 A라고 표현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 말이 일단 요거는 벡터의 뺄셈의 정의로서 접근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볼게요. 아까 표현했듯이 벡터 DC라고 하는 것은 D에서 O를 거쳐간 다음에 O에서 C로 가는 벡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벡터 DO 더하기 벡터 OC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텐데 벡터 DO 같은 경우에는 벡터 B와 완전하게 동일하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심지어 B 벡터와 같아요. 그래서 벡터 DO는 벡터 B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벡터 OC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OA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결과와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벡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더라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요. 자, 이제 벡터 AD 가볼게요. 벡터 AD는 이러한 벡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벡터도 O를 거쳐가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AD는 벡터 AO 더하기 벡터 O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텐데 벡터 AO는 OA 벡터의 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고 벡터 OD도 마찬가지로 벡터 OB의 반대 방향 벡터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상 덧셈을 이용해서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벡터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 요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도 슉슉슉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 파트예요. 첫 번째로는 벡터의 분해인데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 라고 했을 때 중간 연결 지점을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연결 지점 휴게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이렇게 부산을 가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렀다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휴게소를 들렀다가 출발해서 다시 부산으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 중간 연결지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중간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중간에 평창 휴게소를 들러서 가든 아니면 뭐 이제 주문진 휴게소를 들러서 가든 어쨌든 그 휴게소가 어디든 어쨌든 중간 연결지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중간 연결지 C랑 D 어떤 지점을 잡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의 위치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덧셈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뺄셈으로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봤듯이 우리가 벡터 A, B라고 하는 것을 시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사라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주는 느낌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B, 두 번째로 A 이렇게 하게 된다면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 AB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모칸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점만 써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뺄셈으로 분해하게 되는데요. 뺄셈으로 분해했을 때의 장점은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그래서 뺄셈을 이용한 분해들을 상당히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벡터의 분해 방식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레벨 4,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의 분해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스텝 2에서 보시면 벡터의 덧셈을 생각할 때 그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범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크기의 대소관계를 구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등식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삼각부등식인데요. 삼각형의 그 세 변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부등식이라서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이 삼각부등식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삼각형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벡터 AB를 편의상 벡터 A, 그 다음 벡터 BC를 편의상 벡터 B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 AC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쵸, 합벡터죠.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 벡터들의 각각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 선분의 길이가 그 크기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크거나 같아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항상 짧아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요거의 크기를 한 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변은 분명히 나머지 두 변, 벡터 A의 길이와 벡터 B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쪽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여기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을 가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두 개의 방향이 같아진다면,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요 전체 길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벡터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아까처럼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는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할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등호가 빠진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빈칸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벡터의 방향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근데 왼쪽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기준이 되는 변을 따로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벡터 A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벡터 A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와 벡터 B 요거의 합보다, 크기의 합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항을 해주게 된다면 벡터 A 빼기 벡터 B 요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만약에 벡터 A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작고 얘가 좀 더 커요. 이런 관계예요. 그럼 요거는 항상 양수죠. 얘는 항상 음수죠. 그러니까 길이인 양수보다는 항상 작아진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 부등식 자체는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절대값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아까 방향이 일치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럼 두 방향이 벡터가 서로 반대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벡터 A의 크기에서 벡터 B의 크기를 뺀 거라고 한다면 요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벡터 A 빼기 벡터 B 라고 하는 것의 벡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크기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부등식의 등호는 두 벡터의 방향이 반대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다 여러분들이 증명이 가능한데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부등식이고, 그 외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등호들이 붙을 수 있다. 근데 그 등호들은 방향이 이제 같거나 반대일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벡터가 방향이 어떨 때 성립하는지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지 않고 문제를 적용했을 때는 솔직히 등호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등호를 써서 최소값으로 잘못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들도 잘 같이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좀 더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풀이에도 상당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대각선 벡터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한번 떠올려 볼까 해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각선의 교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교점 M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이 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거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합벡터를 평행사변형을 완성해서 대각선을 전부 다 그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 그때 이 중점 M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벡터 A 지금 보면 BA 벡터가 벡터 A라고 주어져 있고요. 벡터 BC가 벡터 B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러한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벡터 B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벡터 BD와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절반인 벡터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수배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걸 다룰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편의상 지금 살짝 끌어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B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방향은 같고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벡터의 실수배 배워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중점 M을 활용한 벡터 BM이라고 하는 것이 합벡터의 합벡터와 방향이 같고 길이가 절반인 벡터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합 전체를 생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 절반만 먼저 생각을 해놓고 요거를 2배로 키워서 생각을 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것이 활용되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 내용 상당히 길었는데요. 벡터의 덧셈 값뺄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문제 해결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벡터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